there's been some public sparring between Elon Musk and the president's trade advisor, Peter Navarro, on some of these tariffs. Musk actually referred to Navarro today as being, quote, dumber than a sack of bricks. Are you at all, or is the administration, the president, at all concerned that this is maybe impacting the public's understanding of these tariffs? It might be messing with the message on it? No, look, these are obviously two individuals who have very different views on trade and on tariffs. Boys will be boys, and we will let their public sparring continue. And you guys should all be very grateful that we have the most transparent administration in history. And I think it also speaks to the president's willingness to hear from all sides, that he has people at the highest levels of this government in this White House who have very diverse opinions on very diverse issues, but the president takes all opinions in mind and then he makes the best decision based on the best interests of the American. 4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 정책 발표가 이글거리던 지난주 일론은 이태리 극우정당과의 화성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완벽하게 반하는 자유무역에 대한 소신을 강하게 피력했고, 이후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일론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및 관세정책 주요 설계자인 피터 나바로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일론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동반자적 관계의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을 제기하며 급속한 관계 악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 세 가지 주요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이번 자료는 7일, 8일, 월요일, 화요일에 작성했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처리하고 90일간 10% 일반관세 적용을 발표한 오는 수요일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관세 정책을 유용하게 조정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정책 조정 가능성입니다. 일론은 테슬라와 스페이스 같은 글로벌 기업을 이끄는 인물로 그의 자유무역 지지 입장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과 혁신을 중시하는 관점을 반영합니다. 트럼프는 일론의 이러한 영향력과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특히 도지에서의 역할이 행정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론이 제안한 미국과 유럽 간의 무관세 자유무역 지대와 같은 아이디어가 트럼프 정책에 부분적으로 반영될 경우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무역과 관세에 관해 매우 다른 관점을 가진 두 사람이라며 일론과 피터 나바로의 대립을 인정했지만 이를 남자들은 원래 그렇죠 라며 가볍게 넘기며 갈등이 행정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암시했습니다. 이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관계의 악화보다는 상호 조정을 통한 협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내부 갈등이 심화합니다. 반대로 일론과 트럼프 경제고문 피터 나바로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경우 상황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 간의 개인적이고 공개적인 충돌이 계속된다면 트럼프는 결국 둘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설 수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4월 9일 대통령은 모든 의견을 고려한 후 미국 국민의 최고의 이익에 기초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 밝혔으나 트럼프가 자신의 핵심 공약인 보호주의를 정책을 지지하는 나바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일론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고 일론이 도지에서의 역할을 예정보다 빨리 내려놓고 자신의 사업으로 돌아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론은 나바로를 자아가 두뇌를 압도한 자, 하버드 경제학 박사는 나쁘다는 식으로 조롱하며 보호주의 정책을 비판했고 나바로는 일론을 자동차 조립공에 불과하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8일에 머스크는 다시 한번 나바로를 벽돌 한 자루보다 멍청하다라고 공격하며 충돌이 격화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머스크의 역할 변화와 관계 유지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일론이 더지에서의 공식 임기를 마친 후 자연스럽게 자신의 사업으로 복귀하는 경우입니다. 트럼프는 일론의 자유무역 발언을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내부 분열을 피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4월 9일 대변인의 발언에서 우린 그들의 공개적인 충돌을 내버려 둘 겁니다 라며 갈등을 억제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놔두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는 일론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의 기여가 단기적인 정책 차이를 넘어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론의 자유무역 지지 발언은 일부 트럼프 지지층 사이에 엇갈린 반응을 낳고 있지만 대변인이 역사상 가장 투명한 행정부와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포장한 점에서 트럼프가 이 갈등을 큰 문제로 삼지 않는다면 두 사람 간의 관계는 급속한 악화 없이 현재의 긴장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일론이 정부 역할을 마무리하고 떠난다면 갈등은 표면적으로 일단락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4월 3일 에어포스 1에서 기자들에게 일론은 몇 달 후 자신의 사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이며 그때쯤이면 내각 장관들이 완전히 맡아서 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일론의 백악관 내 영향력이 일시적일 수 있음을 암시하지만 관세 정책이나 나바로와의 대립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부통령도 4월 7일 폭스뉴스에서 일론은 도지 임무를 마친 후에도 친구이자 조언자로 남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으나 역시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백악관이 일론과 나바로의 갈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트럼프가 중재에 나서지 않고 양측 의견을 모두 수용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갈등이 정책 결정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PPT 자료를 작성할 당시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관계는 관세 정책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긴장 상태에 있었지만 이것이 급속한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트럼프는 일론을 중요한 정책 실행자로 간주하며 그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백악관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일론의 자유무역 발언을 무시하거나 정책 조정의 기회로 삼을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전개는 나바로와 일론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화되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변인의 공개적인 충돌은 내버려 두겠다라는 발언은 트럼프가 직접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갈등이 커지더라도 나바로 지지하며 일론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거나 상호 조정과 역할 분리를 통해 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 관계는 대립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며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는 일기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을 주요 무역 적대국으로 간주하며 중국이 미국을 갈취해왔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18년, 19년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대폭 부과한 전례가 있고 25년 4월 7일에도 소셜미디어에 중국의 50% 추가 관세를 위협하며 중국을 직접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중국에 104% 관세가 적용된다는 최신 보도 역시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오늘 아침 또다시 125%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보다 중국에 훨씬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나프타 재협상 당시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로 위협하며 유리한 조건을 끌어냈고 이는 USMCA 협정으로 이어졌습니다. 25년 4월 6일 상호 관세율 발표 역시 모든 나라가 우리와 대하고 있다는 발언과 맞물려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월 10일 현재 중국, 멕시코, 캐나다 제외하고 기본 관세 10%로 90일 유예로 조정되었습니다. 기본 10% 관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중국에 비하면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보다는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굴기를 억제하려는 미국의 장기 전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제조업을 재건하려는 지정학적 도구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경제혁명 연설에서 강조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목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국의 국가들도 실질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자로 기본관세 10%로 조정되었기에 영향력이 상당 부분 희석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관세가 테슬라의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 정책이 중국뿐 아니라 전체 무역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만 104%, 오늘자로는 125%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압도적인 관세율과 과거부터 이어진 대중국 강경 노선은 중국 견제가 핵심 목표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협상력을 높이고 미국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의 발언과 행동 패턴을 보면 그는 중국을 주요 적수로 보고 있고 이를 통해 국내 정치적 지지를 결집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결국 중국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핵심 타겟이지만 다른 국가들도 협상과 제조 부응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부차적 타겟으로 포함된다 판단됩니다. 최근 중국에 대한 104% 관세 적용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중국을 주 타겟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자 4월 10일 기준으로 125% 적용되었습니다. 협상과 보호주의를 병행한 다층적 전략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중국의 반응과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캐나다, 멕시코는 기존처럼 USMCA 협정에 따라 협정에 포함되는 품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무관세 정책을 유지하고 중국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90일간 상호 관세율 대신 10% 일반 관세율로 조정하였고 중국만 125%의 높은 관세율로 상향 조정한 것에서 일본의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세율 조정이 일론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면 일론이 정부 효율부 역할을 마무리하고 떠나는 시점이 오더라도 급격한 관계 악화보다는 자연스러운 퇴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갈등은 표면적으로 봉합되며 두 사람의 관계는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약간 개선된 채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1번 시나리오 정책 조정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관세율 10% 조정은 일론의 자유무역 입장이 완전히 관철된 것은 아니더라도 트럼프가 그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수용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기보다는 상호 조정을 통해 협력이 유지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만 일론과 나바로의 개인적 충돌이 변수로 남아있으나 그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게는 협상과 중국에겐 보호주의를 병행한 다층적 전략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이번 정책의 성공 여부는 중국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바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